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24일 수요일 10분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양시장 모두 하락했고 코스닥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코스피도 많이 출렁거렸지만 코스닥이 좀 낙폭을 좀 이렇게 빠르게 회복시키지는 못했었고요. 종목 등락수를 보면 하락 종목 수가 900개 이상 많았습니다. 수급을 바로 보시면 어제는요 기관이 매우 오랜만에 순매수 마감했고 개인보다 더 크게 매수했습니다. 금융투자는 3거래일째 매수를 이어갔고요. 투신이 매수했고 장중에는 연기금이 순매수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에는 순매도 보이긴 했지만 규모는 많이 감소했고 기타 금융 쪽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개인의 매수 1000억 원이 넘는 개인의 매수는 이어졌고 금융투자 코스피에서처럼 코스닥에서도 금융투자는 매수를 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보면 미국 증시 하락으로 코스피는 장 시작 후에 1.4%까지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가 없었다는 소식,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들의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으로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대형주 강세를 보였고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낙폭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수급에서는 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된 기관 수급이 긍정적이었고요. 연기금의 순매도 규모가 감소한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화학, 철강, 조선, 여행, 카지노, 섬유의복 업종 등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시젠이 무려 15% 급락했고 셀트리온 그룹주 약세로 인한 바이오주 전반적인 약세, 또 테슬라 급락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하락 등으로 낙폭 축소가 힘들었었던 분위기 알 수가 있었고요. 다우와 나스닥이 차별화되었듯이 결국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별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보면요. 장중 변동성 매우 컸죠. 나스닥만 0.5%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낙폭을 크게 줄이긴 했지만 0.58% 하락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상원은행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이 한동안 연준의 초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될 것을 확인하면서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낙폭을 빠르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변동성이 정말 컸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하다고도 진단했고 연준이 최근 성명서에 언급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달성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도 강조했죠. 금융시장에서는 거품을 찾기가 어렵다고도 발언했고요.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죠. 화이자가 3월 중순까지 2월 초의 2배 가까운 양인 주간 1,300만 도스 양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모더나도 4월까지 미국 내 물량 공급을 2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제지표는 양호했어요. 지난 12월 20대 주요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무려 전년 대비해서 10.1%나 상승했고요. 소비자 신뢰지수는 1월보다 상승했고 전문가 예상치보다 높은 91.3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종목을 보시면요.
애플이 종가로만 보면 0.1% 하락했지만 장중에는요 6%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고, 근데 어떻게 반전의 기가 뭐였죠? 주총에서 배당을 늘릴 것으로 발표하자 보합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종가상 2.1% 하락에 그쳤지만 장중에는요 무려 13%대 하락까지 했을 정도로 거의 변동성이 비트코인만큼의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다고 얘기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만큼 변동성이 매우 컸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오늘도 크게 하락했죠. 전환사채를 발행해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1% 하락했고, 채굴업체 올트글로벌 16.4% 급락, 라이엇 블록체인 24.6%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자극하다 보니 전기차, 그러니까 니오도 3.1% 하락했고요. 많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약세를 보였습니다. 카니발이 1.8% 상승했고, 또 항공, 레저 업종, 경제 회복, 봉쇄 완화 기대감을 이어가면서 상승한 가운데 영화관 체인점인 AMC 엔터가 뉴욕주가 영화관 재개 허가를 발표하자 17.5% 크게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니콜라가 5.8% 하락했고요. 마이크로는 2.2% 상승했고, 페이스북 2.1%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 2.3% 상승했고요. 유럽 증시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 영국 상승, 독일, 이탈리아 하락. 물가 상승 우려와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면서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고요. 상해 지수는 어제 약보합 보였는데 인민은행이 1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순공급됐지만 방향성 탐색하면서 약보합 보였고, 유가랑 금 모두 0.1%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텍사스 한파로 중단됐던 원유시설과 정제시설이 가동을 재개하고 있지만 빠르게 완전 재개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고, 또 미국 국채금리의 빠른 상승으로 뉴욕 지수가 약세를 이어가는 것도 부담이 되면서 숨고르게 하는 모습으로 마감했고요. 금가격, 달러 강세 등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또 파월 연준 의장, 이제는 하원 증언이 있고요. 1월 신규주택 판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이사 연설,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두 곳에서 연설이 2개나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지수를 보시면요, 다우산업지수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장중에 무려 1.1% 하락했었고, 이 정도는 변동성도 아니었죠. S&P 500 보세요. 와, 장중에 1.8%까지 하락했었고요. 근데 종가상 21선은 지켰습니다. 이 정도는 변동성도 아니었죠. 나스닥 볼게요. 개파락 출발했었고 장중 저가가 무려 3.9% 하락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려 여기 추세에 있어서 중요한 60일선도 장중에 이탈됐다가 올라왔습니다. 애플이 6% 넘게 하락했다가 올라왔고, 테슬라는 13% 하락했다가 올라왔고, 이 정도였으니까 나스닥은 변동성이 매우 컸었다는 것.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장중에 무려 4.57%까지 하락했다가 종가는 21선 회복해서 마감할 수 있었고요. 금요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면요. 미국 증시에서 장 초반 급락세를 딛고 3대 지수, 또 반도체 지수 모두가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인 가운데 많은 종목들 역시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마감한 점은
국내 증시에 좀 흔들리는 투심에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다만 미국 증시가 장 초반 하락 변동성이 워낙 컸어서 미국 증시의 경우 오늘 밤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저점을 높이는 안정적인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에 따라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나 중국의 인민은행 유동성 흡수는 또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일도 국내 증시 업종별 차별화가 컸는데 오늘 역시 차별화는 염두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미국 증시가 낙폭을 만회했다는 것 자체가 투심을 좀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공 투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장중에 이번 주 수급관심주 중간 점검 영상 올라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